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7월 6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미 증시가 쉰 가운데 아시아 증시에서 나름 선방한 흐름이 연출됐던 코스피였다. 코스피 기준으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되고, 또 내일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좀 달린 부분도 없잖아 있던 하루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일본 증시는 살짝 상승은 나왔지만 그래도 음봉 마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국제 유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서도 유가 관련된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세도 붙고 좀 움직임 좀 있었는데, 에너지 쪽이 그래서 업종적으로는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독특한 점은 이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상승률 상위를 좀 살펴봤을 때는 코로나가 종식된 건 마냥 굉장히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철도를 만드는 기업 현대로템이 상장되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 회사들이 다 이제 민간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고 그러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다. 그리고 백화점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장 마감할 때 이야기했던 언급을 했던 어제 특징주로도 이야기했던 닛산 자동차가 또 오늘도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조선주도가 히타치 조선이 어제 이야기했던 조선주 말고 또 다른 조선주죠. 그 종목이 상승률 니케이 225 구성 종목 중에는 1위를 찍는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조선 쪽이랑 자동차가 좀 움직이네 라고 했을 때는 우리도 이제 그러한 이면에는 결국에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탄소 배출 그런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결국에는 다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해운 운임의 상승에 따라서 조선 쪽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슬슬 그게 이제 점점점 실적을 찍힐 시기가 이제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수주했으니 한 부분이니까 아직 조금 텀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 증시를 보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강한 종목도 있고 상해 심천 다 합쳤을 때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제는 좀 특징적으로 북방히토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딱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눈에 띄는 종목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눈에 띄는 분야는 있었다. 바로 보험 쪽이, 중국의 보험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중국 증시가 굉장히 약간 흐름들이 상위 기준을 했을 때 시가를 살짝 회복했다가 회복 후 그냥 훅 밀렸어요. 밀리면서 이 저가도 새롭게 만들고 또 그랬다가 점심 시간 쉬어준 다음에 다시 또 저가를 갱신하고 그 막판에 밀어 올리면서 흐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를 조금씩 영향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대비 코스피가 좀 더 강했다라고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은 외국인이 오후에 좀 매수를 강화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은 오후에 빠져나간 부분, 이 매수 규모를 줄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코스닥은 아예 이렇게 매도를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좀 집중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상승 하락 종목수 자체는 상승 종목수가 더 커요. 근데 많은데 체감적으로 많이 와닿지는 않으셨을 수 있는 그런 장 아니었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분야를 체크를 해보자면, 원전 관련돼서 원전 이란 키워드를 두고도 또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냥 원전이란 키워드를 두고서 전반적으로 좀 움직임이, 어제도 움직임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풍제약이 굉장히 급락을 하는 흐름이 있었던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을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꺾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으며, 업종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원전 관련해서 기계 쪽에 포진된 종목들이 엮여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기계 쪽에 가장 또 업종 상승률이 1위로서 뚜렷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은 추가로 뭐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은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별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어요. 별로 이야기할 부분은 없는데 여기서 다시 꺾으면서 양봉이 두 번 보여줬다.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22이동평균선 잘 타주는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음봉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성 음봉이라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제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죠. 양봉이 이렇게 커지면 좀 조심을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횡보를 했잖아요. 여기는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봉을 보여줬는데 내일 양봉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횡보 내지 하락을 염두를 해둘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뭐 코스피 오랜만에 뭐 지수 차트 이렇게 보고 대형주, 중형주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봅시다. 보시면 오늘 대형주가 이렇게 뭐 보시다시피 결국에 대형주가 움직여야 지수가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 차트도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중형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소형주,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좀 골고루, 약간 대형주가 어떻게 보면 지수 대비에는 조금은 좀 덜 움직인 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골고루 잘 움직였다. 대중소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업종적으로 보면은 음식료업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좀 잡아주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음식료업 쪽은 조금 뭐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은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섬유의복은 이런 식으로 지금 22이동평에서 깨고 밀려있는 상황인데 회복을 언제 해줄지, 그리고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22이동평에서 밑에 있는 케이스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일부 그런 종목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의 역발상도 발휘를 해봐야 되는 분야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종이 목재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학이 이렇게 화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의약품은 뭐 신풍제가 빠지니까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계는 이렇게 뭐 거의 기계 업종 차트가 거의 뭐 두산중공업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 의료정밀,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 건설업은 오늘 오전에 좀 반짝했다가 꼬리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뭐 다수의 증권사에서 동시에 좀 건설 쪽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냈는데, 그런 가운데서 뭐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가 오히려 시세를 반납한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운수창고 이런 식으로 통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뭐 KT가 주가가 조금 뭐 긍정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뭐 결국 차트가 거의 뭐 지수 차트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한번 돌려주면서 다시 나가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금융업, 그다음에 은행은 뭐 여기 뭐 종목 2개밖에 포함 안 돼 있죠. 그리고 뭐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보험, 서비스가 생각보다 뭐 여기서 짜잘짜 움직이고 있는데 조금 뭐 많이 쉬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서비스에 포함되게 뭐 카카오, 네이버겠죠. 그리고 뭐 제조업, 그리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업종별로도 보고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형식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뭐 특별한 부분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다만 워낙 특별한 게 없으니까 또 뭐 체감하게 뭐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전 쪽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오히려 굉장히 조금은 재미가 없지 않았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건설주를 갖고 있었다면 오전에 반짝 기분 좋았다가 오히려 기분이 별로였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도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해서 결국에는 항상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주요 포인트들을 이야기 드리고 정리를 해드린 부분인데, 항상 시장은 이제 결국에는 항상 뭐 마냥 갈 수도 없는 거고 마냥 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지수가 올라가고 시장이 가고 내 종목이 올라갈 때는 뭐 오히려 조금은 경계를 하면서, 또 그리고 빠질 때는 뭐 급락할 때는 오히려 기회를 엿보면서 약간은
역발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보자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 구간도 보면 뚜두 때려 맞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샀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역발상은 안 되겠지만 이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남들이 공포감을 느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남들이 환호할 때는 계속적으로 경계감을 높이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뭐 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 환호할 정도는 아닌 흐름이긴 해요. 아닌 흐름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고 고점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자체에 있어서도 막 세게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굉장히 뭐 약간 관망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약간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시장 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뭐 장 마감 시황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장중에 여러가지 시황 관련 코멘트 해드리는 부분 있고, 속보도 올려드리는 부분 있고, 또 공부거리도 조금씩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